자, 이제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풀어오는 거 문제 없죠. 잘하는데 뭐가 뭐 어렵겠어? 보면 막 다 답인데? 그치?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우리는 항상 보통의 경우로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풀어오시라 그러면 생각이 많아. 풀기는 풀어야겠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1번. 그리고 이제 2번, 풀기는 풀어야겠는데 시간은 재고 풀어야 할지 안 재고 풀어야 할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 거거든요.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시간 재고 푸는 건 없어요. 시간 설정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하지? 1분에 몇 문제씩 풉니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나도 이야기 들었어. 7분 안에 풀어야 한다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휘어법 생활영어이기 때문에 7분에 컷이 끝나야지 11번부터 20번까지 상황을 13분에 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총 몇 분 동안에 푼다는 거겠죠? 20분. 20분 동안에 푸는 사람 없어. 이게 없다라는 게 사실인데 학생들은 이제 그 말을 들으면 7분 안에 풀어야겠고 나는 13분 동안에 이해를 푸는 거니까 라고 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자, 한 지문을 읽고 푸는데 1분 30초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1분 30초에서 많으면 45초 이 정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1분 40초가 무슨 소리예요? 2분도 걸릴 수도 있고 3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시간을 재고 푼다라는 건 전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이미 벌써 본인들이 다 경지에 올랐어. 그 경지라는 건 문제의 유형도 파악이 되고요. 어떤 걸 물어보는지도 알고요. 내가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접근하는지까지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으면 시간을 줄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뭔가를 모르면 자꾸 뭘 보는 거야? 설명서를 보죠. 늦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미 내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딱딱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서를 안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학생들이 시간을 설정을 하세요. 20분이라고 설정하신 분도 있고 20분 설정하신 분은 흔치 않아. 25분 설정하신 분도 있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30분을 합의를 봐. 그러면서 엄청 죄책감을 가져. 30분을 내가 투자를 하려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 7분에서 12분 내에 풀어요. 그치? 그래요.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3분 안팎이 왔다 갔다 해요. 국어도 예전에는 15분 이내에 풀었어. 근데 요즘엔 국어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5분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제 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면 얘가 답입니다. 이게 패턴이 있으니까 푸실 수 있는 거. 그렇게 시간을 줄이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줄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퇴근하는 게 가능한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는 습관 똑같이 나와요. 어때? 그냥 읽어. 그리고 시간은 가니까 그냥 찍어. 그리고 본 거 같아. 그러면 굳이 기본 수업 들을 필요도 없었고 이 수업도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찍을 건데 뭐 배워서 뭐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 시간을 생각을 하니까 20분 내에 끝내야 돼. 30분 내에 끝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본인이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4월에 시험 보잖아요. 4월 6일날 시험 본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4월이면 2월까지도 시간 설정 안 하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20문제씩 드리잖아요. 풀 수 있는 건 풀고요. 못 푸는 건 못 풀고요. 시간은 상관없고요. 1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풀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풀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문제 풀고 쉬었다가 다른 거 하다가 뭐 두 번째 문제 풀어도 상관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을 잴 수 있는 학생은 이미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단련이 엄청 되신 분들만 시간을 줄이는 거. 꼭 이건 명심해 주세요. 이 시간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두서 없어 막 문제 푸느라 바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도 못해. 자, 이번에 무슨 문제 나왔죠? 라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그치? 나는 시간을 안 주고 푸니까. 그 차이예요. 그리고 솔직히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답을 보려고 수업 듣는 건 아니야. 그치? 답은 이미 벌써 답지 다 나와 있잖아. 해설도 어찌 보면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가 중요해.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째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지, 그리고 이 문제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배우려고 지금 수업을 듣는 건데 시간을 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주제 문제 나와 있는 거 시간 줄이려고 하면 30초 컷으로도 가요. 30초 컷으로도 가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30초 컷이라고 해도 본인이 머릿속으로 요령은 알고 있어요. 안 해봤어요. 그 요령 아무것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 절대 재지 마시고요. 이게 첫 번째 부탁드리는 거. 시간을 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푸는 수 있는 것만 푸는 거야. 1번을 봤어. 풀 수 있으면 풀고요. 못 풀면 못 푸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나는 왜 이걸 못 풀지? 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안 배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한국사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딱 보고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라고 구분이 되죠. 학생들. 나 이거 아는 거, 이거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거 뭐 하는 거야? 버려도 안 아깝지. 근데 영어는 뭐 하지? 아는 거 모르는 거 구분 없죠. 막 영어 읽고 있지. 영어 문장 읽고 정신 없어. 그리고 몇 가지 단어 가지고 막 유추하고 상상하고 난리가 나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휘 문제는 그냥 문제만 보고 풀어야 돼. 근데 읽고 있어. 해석하고 있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 아시겠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풀이 방법을 들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이 풀이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셔야지. 들었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겠죠. 우리 기본 수업 들었을 때 수업 듣고 바로바로 막 되던가? 안 되잖아요. 수업을 듣고 적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달 동안은 계속 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그리고 다음 회차를 들이면 한번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안 되는 건 그냥 냅두시면 돼. 또 다음에 와서 다른 방법을 배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없어 막 문제 풀어 막 해갖고 와. 그러니까 내가 사실 고민했던 게 풀어오지 말라고 하고 싶기도 하는데 풀어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기본반에서 했던 게 보이는지 구경이라도 하세요. 그런 의미였거든. 근데 죄다 20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40문제를 풀어왔더라고. 엄청난 착한 학생들이야. 이렇게 성실한 학생들이죠. 성실한 학생과 비성실한 선생님이 만났으니 이제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죠. 20문제, 오늘 20문제도 다 못 풀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 푸는 거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휘 문제부터 갑시다. 어휘 문제를 보시면 어휘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의어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빈칸 채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연습 시작하신다라는 게 내가 넘길 건지 풀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가셔야 돼. 자, 들었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연습 평소에 한 번도 안 해. 막 사전 다 찾고 해.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연습해야지. 연습한 거 해봐야지. 한 개 있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 시작합니다. 동의어 문제가 나와 있어. 지금 1번이 전형적인 문제죠. 동의어 문제는 먼저 밑줄만 확인하세요. 자, 밑줄을 보니까 나 어떤 거 먼저 풀 거냐면 위에 2019년도 국가직 9급 공채 필기 문제 풀 거야. 자, 이것도 서로 사인이 안 맞죠. 누구는 둘 중에 하나 풀어야지 라고 했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풀어오신 분도 있죠. 그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먼저 풀지 안 알려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내 나름으로는 순서를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린 건데 뭐 밑에서야 아나 그 순서로 보낸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건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밑줄을 확인합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밑줄이 뒷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안다. 그러면 푸는 거예요. 푼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선택지 가시라는 거야. 알면 답 나가야 돼, 이거는. 자, 근데 만약에 밑줄을 봤는데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꼭 이거 모른다라는 것도 반응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아, 이거 본 것 같아. 늦어. 본 것 같아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좀 있으면 생각날 것 같아요. 좀 있다가 어느 세월에. 나머지 문제 다 풀고 나서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뒤로 넘기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패스. 넘기는 것도 본인의 실력이야.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셔야지. 내려놓으실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알면 풀고요. 모르면 패스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뒷선이라는 단어는 약간 기분 나쁘게 말할게. 그냥 고등학교 기본 단어예요. 그래서 답이 바로 나가야 돼. 안 나가면 고등학교 단어 공부해갖고 오시는 거지. 그치? 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2019년 문제에서는 그게 없었어. 빈칸 채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글 나와 있고 다음 빈칸이 들어갈 어휘 또는 수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선택지 확인을 할 거예요. 마음은 70%라고 말하고 싶은데 70%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세요. 1, 2, 3, 4번 선택지 중에서 50%를 안다 라고 하면 푸세요. 풀어라도 보세요. 푼다라는 건 앞에서부터 쭉 읽고 여기가 어떤 게 들어갈 건지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50%가 아니라 내가 한 개 빼고 다 몰라요. 모른다 라고 하면 그냥 패스 하셔야지.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면 다음부터는 이야기는 바뀔 거야. 지금 이번은 처음이니까 50%라고 말한 건데 다음에는 70%를 가지고 보셔야 돼. 실제적으로 70%를 안다 그러면 푸는 거고요. 내가 2개밖에 모른다, 아니 2개만 안다 이거지. 50%만 안다 그럼 패스하셔야 돼. 이 50%에서 나올 확률보다는 50%가 아닐 때서 나올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닐 때서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넘기시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어휘 문제는 이 2가지로 해서 보고 판단하시고 풀 건지 버릴 건지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오시라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자료 지금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으면 아니면 이제 가든지 안 가든지 했을 때 봤더라도 지금 우선 오늘 거 덜 푼 거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새로운 거 받게 되면 이 생각으로 푸시라고. 사전 막 다 찾지 마시고, 사전 찾지 마시고 1번 보고 안다 그러면 풀고 모르면 통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자, 2번째 문법 문제죠. 그렇게 문법을 기본반에서 공을 들였는데 문제를 풀라는데 이제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우리가 서로 민망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문법 문제 유형을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는 2문제 유형이 가장 커요. 지금 여기는 하나 더 나와 있긴 하는데, 영작 세 번째는 밑줄. 이번 여기 밑줄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해. 자, 통문장으로 나옵니다. 영작 문제입니다. 밑줄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통문장은 그냥 1, 2, 3, 4 나와 있어. 그리고 1, 2, 3, 4 나와 있고 다음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 오래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자, 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쭉 보고 보이기를 바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보고 보이기를 바라니까 안 보인다는 거 뭐냐면 어떤 걸 봐야 할지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아는 건 보이지만 모르는 건 안 보인다는 건데,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거 먼저 동사부터 확인하세요. 동사의 확인이라는 것은 접속사 수에 따른 동사 수가 몇 개 나와 있는지 이 동사 수부터 확인하시는 거죠. 제일 먼저 수가 맞게 나와 있는지, 접속사 수가 하나입니다. 그럼 동사가 몇 개 나와야 합니다. 2개 나와야 합니다. 그때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게 접속사가 생략된 경우까지 준비하세요. 이제 이걸 이제 배우는 거고, 2번째는 동사에서 많이 틀리는 게 어떤 게 틀려요? 태에 대해서 틀리는 거죠. 태, 수동이 맞아요? 수동 아닌 게 맞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고, 3번째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 여기서 수라는 건 접속사에 따른 총 동사 수 이걸 말하는 거고, 동사 개수를 말하는 거고, 이 3번에서는 주어가 단수 동사입니다. 그럼 동사를 어떤 동사 쓰세요? 단수 동사 쓰세요.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시제가 나오는데, 시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최선이야? 시제를 읽었어요. 무슨 시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찾으러 가세요. 누구를? 시간부사를 찾으러 가세요. 그리고 시간부사가 없다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맞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맞았다고 생각하고 넘기시라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동사 확인해서 동사에서 1, 2, 3, 4를 확인하시는 거. 그럼 이제 이 말 해드리는 순간 뭐냐면,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언제 이걸 다 생각합니까? 그치? 짧은 시간에 이해를 생각하는 게 안 하면 늦죠. 근데 얘를 연습을 하면 속도가 붙죠. 동사 수 보는 거나 수일치 보는 거나 얘는 거의 즉각적으로 되는 거. 태 확인만 살짝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시제는 이거 보면 되는 거니까 되게 빨리 가실 수 있는데, 안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거야. 뭐 동사 하나 보는데 저렇게 4가지나 내가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꼭 하나씩 빼놓고 풀면 그 하나씩에서 틀려가지고 그걸 뭐라고 들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틀려갖고 오셨네요. 라는 이제 서로 피차 불편한 소리를 듣는 거. 자, 동사 먼저 확인하시고요. 동사 확인 끝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가볍게라도 주어 확인하면서 명사나 대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겠죠. 명사나 대명사에 대해서 확인. 첫 번째가 단수냐 복수냐에 대한 이야기와 자리에 대한 확인은 가볍게라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3번째로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거? 접속사 문제. 접속사냐 아니면 관계대명사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가 보입니다. 관계대명사일지 접속사일지 몰라요. 보이면 그냥 우선 끊어놓고 동사 기수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문제? 준동사 문제가 제일 많이, 이제 네 번째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먼저 따지시라는 거야. 물론 중간에 보다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버럴 보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 뒤에. 서버럴이 보였어요. 그러면 뭐 확인하시는 거야? 복수명사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끝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수, 자리, 이 말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넘어가고 이제 네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준동사가 나옵니다. 준동사라는 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와 같은 애들이 보이죠. 그럼 준동사다라는 파악 먼저 하셔야 돼. 준동사 파악이라는 말은 어떤 걸까? 준동사의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댔잖아. 개념 물어보는 문제 어떤 겁니다. 얘는 뭐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동사가 있으면 준동사가 쓰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동사가 없다라고 하면 준동사 나오면 돼, 안 돼? 준동사 쓰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새끼 문제로서 형용사 부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치사 문제가 붙어 있으니까 전치사 접속사 문제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보면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하신다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틀려 있으면. 근데 앞에 있는 동사 확인해서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세요. 그러니까 문법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정상이라고 지금은. 이게 훈련이 되면, 트레이닝이 되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내가 보면 빨리빨리 판단이 되니까 넘어가는 거죠. 패턴이 이제 보이니까. 근데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패턴이 보이고 옆에 사람이 알려주니까 보이고 이건 없다라는 거야. 시험장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시험을 봐. 내가 그렇게 능력자는 아니잖아요. A 갔다가 B 갔다가 막 C 갔다가 전국 팔도로 돌 수는 없잖아요. 그 100분 내에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려면 그 연습하시는 거. 그래서 통문장 보면 동사 확인, 명사, 그리고 접속사, 준동사 확인하고 중간에 있는 이제 새끼, 형용사 부사나 전치사 접속사 문제에 대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영장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영장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거 먼저 확인합니다. 해석을 읽으세요. 자나깨나 해석을 읽으셔야 하는 게 이제는 유형이에요. 해석을 먼저 읽으셔서 뭐 확인합니다. 첫 번째, 해석을 읽고 관용 표현이 있는지 보세요. 이 관용 표현이라는 건 수업 시간에 이건 이렇게 해석 꼭 쓰셔야지, 이 해석이면 꼭 이거 쓰셔야 돼요 라고 정말 항상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관용 표현의 해석이 나와 있다. 그러면 이 관용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해석을 읽었는데 관용 표현이 없어. 생각보다 없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관용 표현이 없으면 이제 하실 일은 뭐냐? 한글에서 찾으셔야 돼. 한글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으세요. 한글에서. 그리고 이걸 영어 문장에다 대입을 시킬 거야. 내 문장의 주어가 한글에서 이거고 동사가 이거니까 문장의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마 지금 19년도 올해 문제가 관용 표현 없이 주어 동사 보고 푸는 문제를 냈어요. 근데 올해 문제는 좀 특이한 케이스야. 지금까지의 케이스하고는 굉장히 달랐는데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제는 이것까지 보셔야 한다라고 이제 내가 설명해 드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밑줄 문제. 세 번째 밑줄 문제가 지금 우리 19년도 문제라고 치면 7번하고 8번 문제 유형이에요. 밑줄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시작하면 항상 밑줄부터 보셔도 돼. 그러니까 시간을 여러분들이 분배를 하거나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1번부터 풀 필요 없어요. 1번 봤어. 몰라. 넘어. 2번도 몰라. 넘어갔어. 근데 문법이 나왔어. 근데 내가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옆에 보니까 밑줄 문제가 있어. 그럼 밑줄 문제 먼저 보고 오시면 돼요. 밑줄은 밑줄 그어진 아이의 첫 번째 품사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품사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고정적인 답이에요. 이 품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품사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이런 문제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밑줄이 제일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품사 확인을 할 때 어떤 거? 주변, 전후, 단어 달아도 보셔야 돼. 전후 단어는 살짝 살펴보시는 거. 이거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문법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라도 올려놓으셔야지 안정적으로 문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문법이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럼 점수는 확보가 된다는 말이야.
근데 문법이요 들쑥날쑥합니다라고 하면 단어는 누구나 들쑥날쑥하거든요. 누구나라는 건 공부를 짧게 하신 분이든 오래 하신 분이든 단어 외우는 양은 비슷비슷해질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어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6개월 지나면 그냥 보통의 공부를 했습니다. 딱 어느 수준 되고 1년 됐습니다 라고 하면 딱 어느 수준이 가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너나 없이 다 틀려. 그냥 진짜 점수가 넘쳐 흐르니까 안 나오는 단어 막 뒤집어 파서 외워서 내가 맞춥니다 이거지. 그냥 보통의 경우로 가면 너나 없이 다 똑같이 틀리니까 거기서 변별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법은 정확하게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이제 변별력을 나와버리니까 여기 점수를 맞추라고 항상 말씀드린 거. 세 번째, 독해. 그동안에 이제 기본 수업할 때는 독해를 크게 여러분들한테 뭐 해석을 하세요라는 이야기는 하지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해드렸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문법도 그러했지만 독해에 대한 비중을 좀 키우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도 다 해드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복습을 다 하셔야 돼요. 독해 복습을. 독해 복습의 기준은 첫 번째, 내가 해석이 되는지 확인하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수업 시간에 해드리니까 해석이 되겠죠. 들어봤으니까 좀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얼만큼 해석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 문장만이라도 내가 분석을 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는 거. 스킬적인 면이 들어가면 되죠. 근데 항상 말하잖아. 스킬은 수업 몇 번 들으면 다 올라간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킬적인 상황으로 갑시다. 자, 독해에서 주제를 암시하는 표현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거든. 그거 맞춰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 찾으니까 문제야. 이해를 찾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요. 그 읽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기회를 봤는데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완전 망하는 거니까 평소에 해석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야. 이거. 자, 주제 암시 표현은 어떤 게 있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혹시 상식적으로 아나 해서. 상식적으로 아나 해서 물어봤어요. 문 닫았으니까. 나 들어오지 말라고 문 닫았으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I think, I realize, I know. 흔치는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어가 I가 나와서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여기는 주제를 암시하는 표현이죠. 나잖아. 내가 주장을 하는 화자이기 때문에 화자의 생각이나 화자의 의견이 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제문이 될 겁니다. insist, 마찬가지, suggest. 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온다고. 잘 안 나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수업할 때 이야기해드리는 게 뭐 바람직한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말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뭔가 좋다. good, better. 아니면 향상이 나오거나 개선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글이 주제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은 거니까 따라가야죠.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엑스퍼트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엑스퍼트 대신에 누가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고유명사 나올 수 있어요. 고유명사 사람 이름, 나만 모르는 유명한 사람, 대문자로 나와 있으면 다 고유명사예요. 이 고유명사 나와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은 필자의 주장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사례. 사례 나와 있으면 얘가 주제문이 되겠죠. 그리고 실험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 이 실험에 대한 무엇이, 결과가 누가 될 겁니다. 주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독해를 할 때 글의 초반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서요. 이건 아니야, 이제는. 예전에는 이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세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주제문이거든요. 이건 완전 옛날식. 진짜 나도 그런 시험은 안 봤어. 근데 여전히 여기가 주제문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글의 전개 방식을 암시하고 있어요. 전개 방식을 보여주는 게 만약에 첫 문장에 처음 시작이 some people로 시작을 해요.
아니면 most people로 시작해요. 어떤 글입니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냐면 통념을 보여줍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통념. 일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이렇게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념이에요. 이 통념이 나와 있는 글은 여러분들이 글의 전개 방식, 통념이네? 그럼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첫 문장을 잘 보라는 거거든요. 통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통념이 유지될 수도 있어. 통념이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통념이 뭐가 될 수도 있어? 반박될 수도 있어. 이걸 찾으시라는 거야. Some people로, most people로 시작을 했어요. 반박될지 유지될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시라고. 미리 예상을 하면서. 그 예상은 글의 절반. 절반을 갖는데도 반박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념을 그대로 뭐라고 하면 돼요? 통념을 주제라고 쓰시면 돼. 통념을 주제로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절반 정도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반박이 나왔네. 중간에 뭐 그렇지만 다른 의견들은 아니면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반박이 나오면 반박된 글이 주제문이지.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알고 보는 건 아니라는 말 어떤 건지 알죠? 얘가 처음부터 나올지,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을 잘 읽어보시라고. 처음을 잘 읽고 some people로 시작해요. 아니면 실험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 실험이나 연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는 거라고. 누가? 실험의 결과가 주제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될 때까지는 그냥 듬성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 보면서 여러분들이 독해 연습도 하셔야지. 자, 이건 이제 주제를 나타내는 글이니까 이 유형은 어디서 잘 푸실 수 있는 거. 이거 연습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해석하고 이런 팁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제일 잘 풀어지는 게 첫 번째, 주제 문제. 그리고 제목 문제. 1번 필요 없어. 제목 문제, 요지. 그리고 글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지겠죠. 거기에 플러스. 생각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얘까지 생각하셔야죠. 빈칸 추론. 접속어 말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빈칸도 결국에는 주제를 암시하는 글이니까. 다 같은 유형. 그러니까 평소에 해석하고 글 보는 연습만 잘 하시더라도 5문제는 풀어요. 빈칸은 2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6문제는 푸는 거지. 자, 거기에서 조금 더디 늘 수 있다라는 걸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따 이제 한번 또 보긴 하겠지만 글의 순서를 고르라고 하거나 아니면 문장 넣기 하는 부분은 조금 더디 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이 안 돼서 늦게 느는 게 아니야. 글의 순서나 문장 넣기 같은 경우는 해석 좀 쉽게 나오거든요. 글이 좀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서나 문장 넣기를 틀린 이유가 대부분 보면 해석이 너무 잘 되니까 머릿속에서 알아서 그림을 그려놔. 알아서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A 다음에 B가 가도 괜찮은 것 같고 B 다음에 A가 가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버리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주 틀리는 거고 문장 넣기 같은 경우에는 1번에 넣어도 괜찮은 것 같고 2번에 넣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 끗 차이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조금 더디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얘는 글을 해석한 것에 대한 논리성이 좀 필요해요. 글의 구조를 볼 때 이러이러한 구조니까 얘는 무조건 먼저 와야 하고 얘가 뒤에 와야 돼요. 이 논리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업을 조금 들으시면서 늘려갈 거니까 조금 천천히 생각하세요. 대신에 나는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순서나 문장 넣기 문제를 푸세요. 그러니까 우리 책 말고 다른 책 가지고 우리 또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기본 수업도 듣고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난 더 이상 문제는 안 풀어도 돼. 그건 아니에요. 얘는 내가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서서 설명하는 거 듣고만 있으면 돼.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나만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만한 뭔가를 해야죠. 집에서 문제 풀을 것도 다른 책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다른 책 가지고 글의 순서나 문장 넣기를 하시고 틀리면 답에 맞춰서 이유를 찾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A, B, C라고 생각했는데 B, A, C래. 그럼 왜 B, A, C가 돼야 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은 된다는 건데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으면 우선 순서나 문장 넣기는 두시더라도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는 일치 문제와 그리고 주제에 암시하는 표현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저 유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럼 한 8문제 정도는 되거든요. 8문제 정도를 빨리 마스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풀이 갔을 때,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갔을 때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까지는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부분이 조금 안정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라고. 그래서 복습하는 건 집에 가서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수업도 문제를 조금 덜 풀어도 괜찮아요. 복습이 더 위주가 돼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을 하면서 푸시라고. 그냥 쭉 풀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우선